네, 안녕하세요. 멜로마스크입니다. 오늘은 주식으로 월 10% 수익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을 벌 수 있다. 펀드 매니저 하세요. 전업 투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나는 그냥 소소하게 올 10만 원 벌고 싶다. 라는 방법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금 금리가 얼마일까요? 그, 이걸 제가 출처가 있어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통합 비교 공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찾아보면 순위가 쫙 나오죠. 1등부터 나옵니다. 가장 높은 금리가 유진저축은행이 가장 높습니다. 현재 세전 이자율이 1년 연하야지 1.85%, 1.85%면은 높은 편이죠. 현재 보자. 그래서 1,000만 원 연놓으면은 1년 뒤에 18만 5천 원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1,000만 원이면 18만 5천 원이고 뭐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 있겠죠. 1.85%예요. 이거는 머릿속에 넣어준 다음에,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1등부터 저기 밑에까지 한 50등인가요? 20등까지 보면은 대한저축은행, 그 다음에 더블저축은행, 동양저축은행, 세람저축은행, 스마트저축은행 이렇게 봐서 조금은 이거 제2금융권 좀 불안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이 뭐냐?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사, 저축은행 등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흔히 예금자 보험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농협 그러면 수협위원회, 신용협동조합위원회는 안 되냐? 그 새마을금고는 안 되냐라고 하면 연대는 이제 농협 수협 별도의 보호법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법까지는 잘 모르겠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보통은 여러분들이 뭐 기업은행이라든지 거래하고 있는 외환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신한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래도 제2금융권에 불리는 금리가 되게 높은 지역들, 여기 그 예금자 보험법에 해당되는 그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 보험법이 얼마까지 보호를 해주는데 라고 하면은 그 법이 있습니다. 그게 인당 1인당 그리고 금융기관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겠고, 나는 그냥 사실 불안해가지고 주식 투자하기 너무 불안해가지고, 사실은 나는 그냥 금리가 좀 높았으면 좋겠는데 하신 분들은 그냥 이거는 사실 뭐 손실 입을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저축은행이 부도가 났다라고 가장 불안한 요소인데, 그 제2금융권 안전해? 라고 이제 유진저축은행 안전해? 라고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유진저축은행에 최대 5천만 원을 예금을 넣어놓고, 아까 말했지만 뭐 웰컴 저축은행이냐 대한저축은행 같은데 또 5천만 원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은 각 은행들이 다 파산하더라도 5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어떻게 보면 분산 투자는 아니고 분산 예금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스트레스 받기 싫고 그냥 1년 뒤에 1.85 천만 원 넣어놓고 18만 5천 원 받을래 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주식하지 마시고 그 저축은행에, 다만 이 예금자 보호법에 불안하시잖아요. 법의 보호를 받아. 요새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은행도 잘 안 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또 사람들이 다 돈이 은행 밖으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서민들의 생활이 안 좋기 때문에 돈이 들어갈 일이 없는 거죠. 뭐 다 요새, 그리고 또 자영업도 자기 사업 무자본 플랫폼 하기 때문에 무자본은 안 좋죠. 은행 입장에서는 자본으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근데 지금 금리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1등인 유진저축은행이 1.85%, 그 다음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국민은행 딱 거래하고 있는 건 주 거래은행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엄청나게 오랫동안 프리미엄 우대 우수 고객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가입을 했었는데 0.52%입니다. 와, 지몸이죠. 중민은행은 안 망할 거 아니에요. 제가 살아 있는 한 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0.52%입니다. 1,000만 원을 내놨어요. 1,000만 원 가입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1,000만 원 오늘 바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 달 뒤에 해지를 하면은 그거의 12분의 1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4,300원인가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근데 한 달 동안 내가 투자를 하나도 주식을 떨어지게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직 내가 고점에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시간은 금이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든 불리자라고 해서 4,000원이라도 받자라고 이제 가입하기는 했지만 너무 지몸이죠.
근데 마음은 안정적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시간은 금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듣는 이 시간도 여러분한테 금쪽 같은 시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2배속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말을 조금 빨리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방법을 선호하신 분도 있어요. 그렇죠. 금액 자체가, 제가 1,000만 원 예를 들었는데 매덕이 있다 라고 하면은 사실 더 지금 주식이 고점이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좀 영 불안하신 분도 계실 건데, 그런 분들이 이런 은행, 그러니까 저축은행은 또 부담스럽죠. 그냥 제1금융권에 가가지고 그냥 뭉치로 돈을 맡겨놓는 게 오히려 더 마음 편한 투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그런 돈이 없으시죠. 없기 때문에 이 영상을 듣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저 또한 돈을 이제 불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전히 주식은 근데 몰빵할 수는 없고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근데 제가 주제 달아드렸지만 제가 계좌 인증해 드립니다. 올 10만원 근데 나는 10% 필요 없고, 그러니까 1,000만원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1,000만원을 가지고 있다 가정해보면, 제가 1,000만원을 운영한 거 현상 인정해 드릴게요. 10%면 100만원인데 100만원은 못하겠고, 난 10만원이면 1,000만원 1%거든요 10만원만 벌면 돼 라고 했어. 이 고점에서도 10만원만 벌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라고 하는 거 제가 계좌 인증해 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이거 4월 7일부터 어제 딱 한 달, 거의 한 달 됐죠. 한 달간 실제로 운영한 계좌입니다. 실제 계좌예요. 실제 제가 매수 다 하나도 숨기지 않았어요. 손실 물론 마이너스 상태에 있는 거 있어요. 근데 아직 매도를 안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매도 그 마이너스 상태에 있는 게 그 해외 계좌 중에는 없습니다. 국내 계좌 중에 좀 있는데 해외 계좌 중에는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제가 지금 버라이즌이, 제가 워런 버핏 투자이기 때문에 버라이즌이 마이너스 상태긴 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제가 버핏 세계적인 투자 천재를 따라 했기 때문에 버라이즌은 그냥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거고, 근데 나머지는 제가 단타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금액 보시면은 딱 합치면 이게 정확하게 얼마일까요? 얼마씩 넣냐? 그러니까 제가 엑셀표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 돈으로 정확히 따지면은 합쳐보면 한 달 동안 제가 얼마 벌었죠? 네, 14만 9천 원 벌었어요. 14만 9천 원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수익률이 카니발 지몸이죠. 근데 들어간 투자 금액을 보시면은 인상적이에요. 65만 원 들어갔고, 65만 원에 나는 목표는 1%라도 먹고 나온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애초에 제가 이거 샀던 거는 뭐 2% 3% 오르면 더 좋고, 근데 하지만 예측할 수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소액으로 들어와서 카니발 더 갈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힘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좀 약한데 라고 해서 약간 그래도 살만하다, 아직까지는 힘빨이 남아있다 라고 제 관심 종목에 다 있는, 와치 리스트에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애쉬 같은 경우에는 제가 2번 들어갔죠. 참 좋았죠. 또 100만원 딱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딱 아주 좋게 3% 올랐어요. 그래서 또 3만원 벌었죠. AT&T는 제가 몇 번이나 고배당주를 사라 그랬죠. 애초에 처음에 시세 차익을 생각하긴 했었는데 마이너스 100만원이었어요. 처음에 100만원이었다가 마이너스 3%를 많이 빠져가지고 또 물을 탔죠. 100만원 더 사가지고 거의 300만원어치를 추가로 사서 매입을 해서 한 마이너스 2%까지 만들었어요. 많이 빠졌죠, 고점. 왜냐면 배당 락 때문에. 그래서 한번 AT&T가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해가지고 하루에 한 4.5% 올라간 날이 있어요. 그때 회복해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3만원 벌었고, 보잉도 제가 한 달 전 영상 보면 아직도 보잉과 카니발은 제가 봤을 때는 좋다라고 그래서 제 관심 리스트 계속 있거든요. 왜냐면 코로나 백신이 말 많지만 아무래도 인류는 코로나를 극복할 거고 항공으로 여행을 계속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저는 보잉과 카니발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살아날 일만 남아있다. 그런데 예전 주가보다 엄청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보잉이 아마 500달러 했나요? 근데 지금 아직 절반도 회복 못했어요. 250달러 정도밖에 못했기 때문에 또 얘도 100만원어치 샀죠. 그래서 다음날 보기 좋게 또 1.9%로 나왔죠. 이 수익률이 아까 예금 금리랑 비교가 되시나요? 제가 이거 한 달 만에 이룩한 겁니다. 지금 아까 국민은행이 몇 프로? 0.1년 연하야 애쉬나 카니발 수익률 0.553, 0.59. 그렇죠? 또 애쉬 또 들어갔어요. 애쉬 또 들어갔는데 100만원을 좀 샀다가 다음날 바로 올랐어요. 한 3% 올랐었는데 좀 욕심 생기더라고요. 안 팔았어요.
그래서 다음날 근데 또 다음날 내려갔어요. 아, 기니까. 그래서 물을 탔죠. 그래서 230만 원이죠. 물 100만 원씩 더 샀어요. 물을 타서 그 다음날 약간 애쉬가 좀 변동성이 좀, 그래도 좀 약간 변동성이 좀 있는 편이라서 다음날 또 나와가지고 딱 겨우 0.5%. 그래서 12,000원 벌고 나왔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제가 100만 원 딱 들어간 그 다음날 3% 정도 나와서 오히려 욕심을 안 부렸으면 3만 원을 벌고 나올 수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저는 텐센트 뮤직을 되게 좋게 봐가지고 100만 원어치 샀는데 역시나 잘 봤어요. 이건 되게 감이 좋아가지고 3% 취득해서 어제 팔았죠. 한 38,000원 정도 해서 그래서 총 투자금 제가 돌린 금액은 얼마죠? 네, 한 1,000만 원 정도의 그 USD 달러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10%, 월 수익률이 10%입니다. 1,000만 원 10%가 됐네요. 그래서 15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굴리는 방식 자체가 1,000만 원을 통으로 굴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주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좁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상당히 괜찮더라. 근데 이 방법이 안 좋은 게 뭐죠? 스트레스 받아요. 네, 이게 매일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게 오를까 말까 라는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거는 본인 선택이야. 근데 저는 이건 되게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남겨드리는 거고. 근데 투자 방법 어떻게 해야 되냐? 텐스트 뮤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랫동안, 그러니까 여러분의 저 관심 와치 리스트에 보면은 관심 종목 리스트에 한 30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우량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날 것 같은 기업들의 리스트가, 텐스트 뮤직도 그중 하나고. 텐스트 뮤직을 왜 좋게 보냐? 우리는 지금 음악을 듣는 거, 그러니까 그 뭐지,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는 게 너무나 그 너무나 그 보편적인 게 돼 있잖아요. 근데 텐스트 뮤직 자체가 중국 거란 말이에요. 중국 거. 중국 인구가 몇 억? 15억인가 16억인가 될 겁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다 도시화 됐을 것 같죠? 안 됐죠. 아직도 중국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아주 심해요. 그래서 아직도 중국은 갑부들도 많지만 재벌도 많지만 아직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스마트폰이 아직 보급이 되지 않았고 음원을 듣는 시장이 아직도 형성이 안 돼 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중산층으로 다 어느 순간은 우리나라처럼 올라가겠죠, 생활 수준이. 그래서 저는 15억 인구가 모두 텐스트 뮤직을 통해서 음원을 듣는 시장으로 봤기 때문에 이 시장, 텐스트 뮤직 자체를 엄청 좋게 봤었어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텐스트 뮤직이 저기 20 몇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16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와, 엄청난 폭락을 했죠.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야? 라고 찾아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악재가 있는 거죠. 뉴스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하는 방법은 원래 좀 좋게 보고 건실한 기업들을 오랫동안 와치리스트를 지켜보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떨어질 때 들어가야 돼. 근데 이 떨어지는 게, 이게 보시면은 18달러에도 유혹이 왔겠죠. 17달러에도 유혹이 왔었어요. 근데 저는 16달러에는 못 샀어요. 왜 못 샀을까요? 당연히. 근데 저는 결국엔 아까 말씀한 17인가? 18달러쯤에 샀어요. 이유는 이거 너무 떨어져서, 기존에 비해서 너무 떨어져서 올라갈 아직 힘이 생겼다, 반등의 여지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근데 더 떨어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100만 원어치 정도만 사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금이 좀 있으니까 더 떨어져. 그러면 더 사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 뭐죠? 원래 관심 종목이고 건실한 기업일 것, 괜찮은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이 이어야지 어떤 이유 때문에 엄청 떨어질 때 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건은, 뉴스는 좀 찾아볼 필요는 있지만 뉴스를 그렇게까지 안 찾아봐도 돼요. 보통은 그 뉴스는 시장을 흔드는 악재예요. 근데 거의 대다수는 단기간에 회복이 됩니다. SK 하이닉스가 작년에 반도체 뉴스 때문에 77,0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죠? 거의 15만 됐거든요. 네, 그 일시적 이제 SK 하이닉스 망했다 라고 했는데, 오늘 뉴스 떴죠. 어닝 서프라이즈, 영업이익 자체가 44%인가 신장했다 라고 떴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건실한 기업이에요, SK 하이닉스는. 근데 그냥 중국한테 반도체 파는 길이 막혔어,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뉴스 하나 때문에 SK 하이닉스 하루아침에 77,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것도 작년 한 9만 원인가 그렇게까지 갔었어요.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77,00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
뚝심 있게 주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똑같습니다. 이런 투자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모르겠고 난 은행 좋아할 거야 라고 했는데, 나는 약간 스트레스 받더라도 월에 1% 이상의 수익을 얻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 투자법을, 이거는 세상에 공짜는 하나도 없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해도 다리가 아프고 또 상사한테 혼나고 스트레스 받는데, 점장님한테 혼나고 그러는데, 또 체력도 떨어지고 피곤하고, 그 다음에 피곤해서 그 아르바이트비로 또 많이 술 마시고 그러니까 또 쌤쌤이에요. 그것처럼 밤에 잠깐 스트레스 받고 어제 잘못 샀나 라는 스트레스 받긴 받지만, 우리는 분산 투자하고 소액을 투자했잖아요. 100만 원. 또 물을 탈 수 있는 자금력이 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사실은 이거 똑같습니다. 조금의 와치리스트에서 관찰력과 내가 오랫동안 지켜보는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속 보는 관찰력과, 그 다음에 샀는데 더 떨어져 라고 하면 좀 물탈 준비를 해야죠. 이거는 내가 약간 잘못 봤네. 조금 긁고 물을 한 200만원 300만원 타는데 더 떨어져. 그러면 진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은 한 몇 달 기다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작년에 엑스모빌이나 쉐보론 샀을 때 한 3달 4달 기다렸어요. 그리고 딱 한 번 시세 줬을 때 나왔어요. 근데 그때 너무 빨리 팔아버렸죠. 그거는 장기 투자로 제가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버라이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 투자로 샀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랑 이렇게 정말 단기로 타는 포트폴리오를 두 가지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종목이 있어요. 뭐냐? 핀터레스트. 원래 제 관심 종목이에요. 핀터레스트는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수하려고 그랬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너무 B2B 기업이기 때문에 B2C 시장을 되게 공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핀터레스트가 저희 약간 페이스북처럼 인스타그램처럼 사진을 베이스로 하는 약간 소비자 밀착형 앱이기 때문에 그걸 인수해야겠다 했는데 아직 성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핀터레스트가 잠재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도 많이 쓰고 있고. 근데 오늘 선물 시장에서 보니까, 프리마켓에서 보니까 마이너스 10%로 떨어졌더라고요. 어떠한 이유가 있겠죠. 찾아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핀터레스트 자체가 상당히 잠재 성장력이 큰 기업인데 오늘 10% 떨어진다. 물론 내일 이런 기업들은 변동성이 커서 내일 또 8%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는 그래도 진짜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한 60만 원 정도 사셨다가, 그러니까 물을 타서 300만 원까지 한 종목에 물을 탈 생각이 있다라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핀터레스트는 내가 봤을 때는 10% 떨어진 것은 너무 과하다 라고 생각했으면은 지금 한 100만 원 더 사도 되고, 근데 아직 판단이 안 산다. 그럼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 사신 다음에 내일 오르면은 단타로 나오시면 더 좋고, 내일 더 떨어지면 거기서 또 물을 타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만간 빠져나오시면 돼요. 인내심을 가지고. 제가 이게 사진을 왜 가지고 왔냐? 108배를 하는 종교 색깔 없습니다. 108배를 하는 인내심만, 한 스푼의 인내심만 있으면 2, 3일, 좀 길게는 일주일, 좀 더 길게는 한 달, 좀 더 길게는 2달 정도의 인내심만 있으면 여러분은 금액 자체가 100만원, 많아봤자 2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 정도는 참으셔야죠. 이 정도 인내심이 없으면 돈 버실 생각을 아예 접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근데 이거는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 이런 방법도 있더라. 근데 저는 오늘 핀터레스트 살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도 인증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는 거. 저축은행에 돈을 맡기시겠습니까? 스트레스 하나도 없이 1년 동안 1.85% 버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한 달 동안 10% 수익을 소소하게 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부자는 못 돼요, 솔직히. 아까 해봤자 1000만 원에서 10% 해봤자 얼마 벌었죠? 14만 원 벌었죠? 네, 부자는 못 됩니다. 워런 버핏은 절대 못 되는 방법이긴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내 자신이 너무 싫다. 남들은 다 부업으로, 엔잡으로 패시브 인컴 만드는데 뭐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역시 김태희 이쁘죠? 다 함께 김태희 같은 아내를 만나는 그날까지 정상에서 만납시다. 네, 감사합니다.